두 번째, 수고 측정. 이제 수고 측정은 이제 아까 나무가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가 서 있으면 나무를 20m 떨어져서 재요. 20m.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뭐예요? 등고 위치에서 잰다 이거죠. 등고 위치. 등고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은 높이. 나무 뿌리에서 같은 높이를 등고 위치, 등고선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초두부는 여기가 이제 제일 위가 초두부죠. 초두부. 초두부. 여기는 근원부. 밑에를 근원부를 잘 보이는 곳에서 해라. 그 다음에 잇목까지 수평거리 있죠. 수평거리는 가능한 어떻게 해라? 수고와 뭐 같은 거리로 뭐 측정한다. 네.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한 게 뭐 수고를 재려고 하는데 수고가 몇 미터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진앙 같은 경우는 20m에서 잰다는 것은 뭐냐면 대략적으로 수고가 그 정도라 이거예요. 양산은 15m로 재요. 시험장.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통 거기가 한 15m 정도 되거든요. 양산은 그 좀 소나무 여기가 좀 많고, 진안은 거기가 낙엽송 조림지예요. 그러니까 낙엽송 조림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서로 이제 햇빛 받으려고 쭉 거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진안 같은 경우는 20m 넘어요. 좀 적은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진안은 20m에 잰다. 그러면 아까 요 순토기로 이렇게 초두부를 보고 근원부를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아까 기계가 두 개 있다고 했잖아요. 순토 크리노미터하고 하이트미터가 있는데 이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일 위쪽을 봤는데 45%가 나왔어요. 45%. 그 다음에 아래쪽을 봤는데 아래쪽이 마이너스겠죠. 여기가 지금 0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봤으니까 0. 이거는 플러스 45겠죠. 그러면 총 높이는 몇이겠어요? 45에서 마이너스니까 25를 더해서 곱하기 20m에 재니까 0.1을 해줘요. 그러면 몇 미터예요? 14.0m. 근데 만약에 양산에서 시험 봤다. 그럼 이게 지금 0.2가 아니라 뭐겠어요? 0.15가 돼가지고 6, 7 7호 7호 35 7호 35 3이 올라가서 9일은 9 12.5m죠. 네. 맞는가요? 제가 계산을 잘 못해요. 아무튼 이게 양산은 어떻게 해야 된다? 0.15를 곱하고 우리는 지난해에서 시험 보니까 0.2를 곱한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항상 수고를 계산할 때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항상 적어줘야 돼요. 네, 이게 약속입니다. 0이 나오더라도 14로 적으시면 안 되고 14.0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14.0. 그리고 이 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요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잘 보셔야 돼. 위에서부터 쭉 보고 내려가잖아요. 가끔씩 플러스 3이 나올 때가 있어. 플러스 3. 근데 이건 플러스가 나오면 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가 0보다 위에니까 이게 예를 들면 나무가 이렇게 있다 하면 아무래도 멀리서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신다 하면 여기가 재고 이제 밑에를 쟀는데 이게 플러스 3이 될 수 있어요. 플러스 3. 그래서 플러스 45.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0이겠죠. 그럼 플러스 3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된다고 잴 때. 쭉 재가지고 0 밑인가 0 위인가 이거를
빼야 될 걸 더해보면 이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오차가 많이 나니까 항상 그 축구기 재실 때, 이따가 재실 때 쭉 위에서 초두부부터 보고 쭉 내리셔가지고 0을 확인하고 0 위인가 아래인가 그걸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현장은 없어요. 네. 이런 현장은 없는데 혹시 이럴 수도 있잖아요. 현장마다 틀려. 여기 뭐 예를 들면 이제 등고선에서 재라고 하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서 재야 되겠죠. 근데 지금 뭐 공중에서 잴 수는 없잖아요. 공중에서 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20m에서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재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사거리잖아요. 사거리. 수평거리가 아닌 사거리이기 때문에 20m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길겠죠. 길기 때문에 이제 오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사인 이걸 곱해준다. 네. 이게 지금 9도란 말이거든. 9도. 네. 수평거리가 아닌 경사거리이기 때문에 20m를 보정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20m 하면 우리 사인, 코사인 우리 중학교 때인가 배웠잖아요. 보시면 여기가 알파다 하면 A, B, C. 사인 알파는 뭐예요? A분의 C. 코사인은 뭐예요? 코사인 알파는 C분의 A분의 B. 그럼 우리가 지금 요 사거리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사거리 뭐예요? 사거리를 구하려고 A를 구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코사인에다가 이 수평거리 아까 20m잖아요. 곱하면 된다 이거예요. 네. 이제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아무튼 수평거리를 취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네. 요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경사도를 알려면 거기에 나온가요? 기기에? 기계의 경사도를 잴 수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예. 근데 이제 요거는 현장은 이런 건 없는데 가끔씩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잘 안 물어보는데, 예. 이렇게 수평거리를 취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 예. 수평거리를 취할 수 없을 때는 이 수평거리를 경사를 통해서 코사인 몇 도를 구해서 예, 사거리로 환산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예. 수평거리가 아니잖아요. 예. 지금 이 각도가 지금 이제 12도다 이거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도 보시면 이게 플러스 20이고 마이너스구나. 이것도 맞네. 예. 그래서 곱하기 0.2 코사인 이게 지금 각도가 12도다 이거죠. 12도. 이런 식으로. 요 뒤에 이렇게 그 기계에 보면 값이 나와 있는 게 있어. 코사인 1은 0.9998. 2는 얼마. 네. 저기 네. 그 앞에 있는 그림에서요. 여기서요? 지금 저기 순토 경사기로 네. 지금 초두부하고 근원부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 55%는 흉고 직경까지만 보는 거죠. 아니죠. 근원부를 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원부. 근원부를 그 화살표가 지금 그 흉고 직경에 돼 있는 것은 잘못됐어요. 잘못됐어. 여기가 예, 그 밑에가 밑에가 맞잖아요. 여기 초두부, 예, 근원부. 예. 예. 방금 그게 헷갈려가지고
예, 근원부를 잽니다. 흉고 직경으로 재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근원부. 근원부를 재라.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걸 설명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시간이 애매하네. 한 10분 쉬었다가 그거는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자료 혹시 들어갈 수 있나요? 이거요? 아까 거기 다 나와 있는데 또 올릴 거예요. 제가 바로 올려 드릴게요. 예. 필요하시면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20m가 그날도 제가 아침에 일찍 근데 그 원장님 미시미터라고 적어져 있나요? 뭐가요? 아니요, 안 적혀 있죠. 주사를 맞추고 있는 것만 해도 한 30개 돼요. 자, 한번 봐보세요. 클리노, 하이트. 아, 하나씩.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올 만한 클리노, 거는 하이트. 클리노, 하이트. 예. 자, 이제 수고 어떻게 재는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먼저 클리노미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클리노미터. 네. 이 클리노미터는 여러분들 보시면 먼저 잡을 때 잡는 방법 여기 있죠. 검지로 이거를 받쳐요. 검지로. 반대로 하셨는데, 예. 이렇게 받치시고, 요 엄지를 제 이렇게 얼굴에 대요. 띄면 안 돼. 대야 이렇게 고정이 되거든요. 대고시고, 눈금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이 똑같이 생겼는데, 순토 클리노미터는 안에 눈금이 왼쪽, 오른쪽 두 개밖에 없어요. 순토 클리노미터는. 근데 순토 하이트 미터 그거는 눈금이 3개가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 자, 먼저 순토 클리노미터 아까 눈금 보면 왼쪽 오른쪽 두 개 있다고 했잖아요. 네. 왼쪽은 각도예요. 각도. 뭐 0도, 90도, 180도 했을 때 뭐라고요? 각도. 요 가끔씩 물어봅니다. 오른쪽은 경사인데 퍼센트 경사. 퍼센트 경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삼각형이라 할게요. 정삼각형이면 이게 몇 도겠어요? 45도겠죠. 이거 1이고 1이겠죠. 이거를 재면 클리노미터는 몇 도가 나오겠어요? 45도가 나오는데 퍼센트 경사는 뭐냐면 밑변분의 높이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럼 100%가 나오겠죠. 45도면. 이해되시죠? 네? 네? 이게 각도는 재면 땅바닥에 이렇게 재면 이거를 이렇게 경사 이렇게 땅바닥에다 재요. 그러면 이건 45도가 나오겠죠. 근데 퍼센트 경사는 뭐냐면 밑변이 지금 1이잖아요. 네. 높이도 지금 1이잖아요. 같잖아요. 정삼각형이니까. 밑변분의 높이 곱하기 100이 이게 퍼센트 경사를 하는 공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몇 퍼센트 나오겠어요? 이게 오른쪽이 100%. 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클리노미터를 지금은 이제 클리노미터를 안 주는 것 같더라고. 하이트 미터만 클리노미터를 만약에 주어지게 된다. 그러면 어느 걸 봐야 된다고요? 오른쪽 퍼센트 경사를 봐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하이트 미터. 하이트 미터 같은 경우는 눈금이 3개가 있어요. 보시면 하나, 둘, 3개. 그래서 제일 왼쪽 게 뭐냐면 20m였을 때 수고. 제일 왼쪽 게 뭐라고요? 20m. 제일 왼쪽 게. 한번 여러분들 하이트 미터 그거 봐보세요. 하이트 미터를 제일 위에까지 한번 올려보세요. 한정. 그럼 거기에 20분의 1로 적혀 있어요.
쭉 네, 천장까지. 적어져 있어요. 예. 적혀 있죠? 네. 그럼 몇 미터 재라고요? 20m였을 때 수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뭐예요? 15m. 15m였을 때 수고.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은 퍼센트 경사. 그러니까 이 하이트 미터를 쭉 제일 위에까지 보면 제일 왼쪽이 20분의 1. 그 다음에 15분의 1 퍼센트 경사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이 하이트 미터 같은 경우는 수고를 잴 때 이걸로 할게요. 퍼센트가 아니야. 이거를 각도를 퍼센트로 해가지고 계산했은 게 하이트 미터는 예를 들면 퍼센트가 아니라 여기가 뭐 17, 밑에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면 더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몇이에요? 20. 17 플러스 3은 20m. 이해되시죠? 20.0m. 제일 왼쪽 거로 봤을 때. 근데, 예, 말씀하시죠. 이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방금 계속 순토 하이트 미터. 순토 하이트 미터. 순토 하이트 미터. 그럼 시험장들은 이걸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순토 하이트 미터를 주고.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순토 축구기. 예, 보통 근데 하이트 미터라고 보통 많이 해요. 순토 하이트 미터. 클리노미터는 순토 경사계. 근데 시험장에서는 뭘 준다? 순토 축. 이거 몰라요 또. 항상 예전에는 랜덤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두 개 다 설명해 드리는 거. 예전에는 둘 중에 뭘 줄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이제 축구기를 준다고 하는데 또 이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순토 경사계는 오른쪽 거를 잰다. 대신에 퍼센트 경사 곱하기 0.1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순토 축구기 순토 하이트 미터는 곱하기 0.1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더하기 뺄셈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걸 이제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나무가 이렇게 쟀어요. 있어요. 먼저 20m에서 쟀는데 순토 크리미로미터로 쟀으면 위에가 플러스 70%였고 밑에를 쟀더니 밑에가 마이너스 30%였어요. 그러면 계산하면 70 플러스 30 곱하기 0.2 하면 몇이에요? 50m인가요? 100에 0.2. 네. 이해되시죠? 근데 순토 예를 들면 하이트 미터로 쟀는데 위에가 예를 들면 플러스 22였고 밑에가 마이너스 한 7로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 20m 했을 때 어디를 봐야 돼요? 제일 왼쪽 거. 눈금이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이게 20분의 1, 15분의 1 이게 퍼센트 경사인데 제일 왼쪽 걸로 20m니까 보면 20m 플러스 마이너스 7이니까 더 해야 되겠죠. 7이면 27m다 이거예요. 이게 보다 순토 크리노미터. 우리나라 말로 순토 경사계. 이거는 순토 하이트 미터. 순토 축구기. 순토는 회사 이름이야, 사실은. 회사 이름. 축구기. 경사계. 0.2 곱하냐 안 곱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경사계는 곱하고 예. 축구기는 액면 그대로 그냥. 그렇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만 한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15m에서 쟀다. 그러면은 순토 경사계는 곱하기 0.15를 해야 될 것이고 순토 축구기는 가운데 걸 봐야 된다 이거죠. 가운데 거를. 예.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어려운 건 없고.
그 다음에 가끔씩 감독관이 제일 오른쪽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네. 퍼센트 경사다. 네. 퍼센트 경사다. 순토 경사계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는데 왼쪽이 뭐다? 도고 오른쪽이 퍼센트 경사다. 이 두 개를 이거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잡고 재는데 이게 보시면 이게 돌아가요.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 이게 보니까 왜 이렇게 안 보이지? 흐리지? 초점이 안 맞은 게 이게 자기 눈에 맞춰서 이렇게 돌리셔야 돼.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가리시면 안 돼요. 왼쪽이 햇빛을 받아야 돼. 이걸 가리고 하면 왜 안 보이지 하면 이렇게 햇빛을 봐야 이게 보이거든요. 이걸 가리면 안 보여요, 잘. 예. 그리고 이게 흐리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거를 돌리시면 돼. 자기 눈에 맞춰서.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잡고, 이거 파지법 잡고, 엄지로 하고, 이걸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고개를 움직이셔야 돼요. 고개를. 위로, 초두부 보고, 근원부 보고, 고개로.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시험장에 가시면 나무가 한 그룹만 있겠어요? 여러 개가 있잖아요. 초두부가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여. 예. 대충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두부 안 보이니까 계속해서 어디 있지? 이렇게 어디 있지? 그러시면 안 돼. 대충 딱, 아, 저기 있겠구나 해서 딱 한 번 보고 말아버려야 돼요. 나는 신용하는 건가? 아니, 진짜로 보셔야죠. 진짜로 보시는데 계속 이거 보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보고, 아, 저기 있구나.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고하고 우리가 흉고직경을 재는 이유가 뭐냐면 제적표를 통해서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흉고직경을 좀 잘못 적으면 오차가 큰데 수고는 좀 오차가 그래도 별로 적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고는 그리고 많아봤자 뭐 1, 2m 차이 나자고 그러잖아요. 예, 오차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질문하셨는데 예, 두 눈을 다 뜨고 봐야 되니까. 그렇죠. 두 눈을 뜨고 왼쪽 눈은 나무를 보고 오른쪽 눈은 요 축고기를 보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왼쪽 눈은 집중을 하실 때, 아, 나무 있다. 그리고 오른쪽, 뜨긴 뜬데, 이제 오른쪽 눈을 집중해야지, 이제는. 뜨긴 떠도. 예. 두 눈을 다 집중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넣어놓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저기 있구나 보고 쭉 보시고, 그렇게. 예. 고기. 예를 들어서 원장님 저 슈터 축구기를 주는 경우는 예. 저희가 그 거리를 따로 곱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거리를 곱할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면 20m에서 쟀는가 15m 쟀는가 틀리잖아요. 예, 그걸 잘 확인하셔서 보셔야죠. 보통 20m에서 재라고 하죠. 20m로 재라고. 이제 그 얘기는 따로 안 하시는데요. 아, 그래요? 질문할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뭐라고 죠? 20m를 재는 이유가 있냐. 그래서 축구기 안에 지금 15m하고 20m 그렇죠. 잴 수 있게끔 표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통상 나무 높이에 정확한 값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 나무 수고 높이하고 비슷한 위치에 그렇죠. 있는데 예. 여기는 지금 15m하고 20m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20m에서 잽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근데 이제 거기 지금 포준지 그쪽은 그렇게 20m까지는 안 될 건데. 그렇죠. 재지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아, 20m 되는 게 많아요? 아, 수고가? 아, 나중에 경사지를 뭐 방금 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20m를 가면 조금 높아지거나 위로 가든지 밑으로 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15m 가서 거기서 15m 수치를 읽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고 거리가 짧으니까 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몇 메다예요? 그래서 15m에서 재고 가운데 수치 읽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얘기하고
수고는 몇 나오시던가요? 평균 수고가? 22에서 한 2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m로 재야 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수고 높이만큼 떨어져서 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다 20m에 재는데 혼자 15m에 재니까 물어본 거예요, 감독관이. 이 사람은 왜 15m 재지? 그러니까 왜냐면 오차가 날 수가 있지, 그러면. 그러면 18m면은 그럼 20m를 가지고 재야 되나요? 아니, 이제 18m인지 20m인지 모르잖아요, 재기 전에는. 아니 그러니까 18m는 그 어떤 걸로 재느냐고 물어봤더니 아, 18m에 재는? 그러면 이제 축구기로는 못 재죠. 축구기는 못 재니까 이제 순토 크리노미터로 초두부하고 군원부 재서 18m니까 0.18을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축구기로는 잴 수 없고, 왜냐면 축구기로는 15하고 20밖에 못 재잖아요. 그러니까 순토 그 경사계로 크리노미터로 18m 떨어져서 초두부하고 근원부 재서 곱하기 18m니까 0.18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저기 방금 그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좀 의아한 게 생겼는데 네, 20m를 갔는데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정이 돼요. 좀 보정이 되긴. 아, 네. 그냥 올라가듯 올라가셔야 돼요. 20m 그냥 그렇죠. 빼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20m 지점에 이렇게 바위가 있어. 네. 그러면 어째? 바위 뭐 폭파할 수도 없잖아요. 위로 올라가야지. 위로 올라가서 재야죠. 예, 이렇게 잴 수밖에 없지. 어쩔 수 없이. 그럼 이게 보정이 예, 보정이 되겠. 근데 정확히 하려면 요 아까 각도 네. 이렇게 재서 근데 각도도 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보통 보정이 돼 이게. 예. 보정이 되니까 그냥 올라가서 재는 게 맞죠. 거리를 가라. 예, 그렇죠. 왜 아까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이 곱하기 0.1을 한 거하고 곱하기 1.15를 한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고 왜냐면 이게 15m 하자면 여기서 잰 거하고 여기서 잰 거하고 이게 각도가 훨씬 더 나무가 크게 나온다고. 20m. 그래서 오차를 줄이기 나무 높이만큼 떨어져서 재는 게 이제 오차를 수고 오차를 주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점수를 싸게 줬을까? 근데 뭐 어차피 기계에 나와 있는 기능을 그대로 쓴 건데 그것 때문에 감점받을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이거 경영계획서를 잘못 작성했겠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축고기. 크리노미터는 오른쪽. 그 다음에 하이트 미터는 제일 왼쪽 20m로 잰다. 예. 그 부분만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나무가 끝이 안 보입니다. 절대. 안 보여요. 옆에 서 있는 나무하고 비슷해 보이면 잘 보이는 나무 그냥 재셔도 돼요. 예. 높이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2m 차이 정도밖에 안 될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시간이 지금 있으니까 제가 구두 질문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밥 먹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두 질문. 질문은 그 조사할 때만 하시는 거죠? 예. 이제 저희 때 보니까 그 감독관이 질문을 얼마나 그 부분은 많이 하고 가신 것 같아요. 복걸복인데 나중에 경계에서 밑에 내려가서 작성하고 있는데 불러가가지고 저쪽 한쪽에 가서 또 질문하시더라고요. 아, 또 불러서? 네. 그렇게는 안 하시는데. 아니 질문을 많이 못했다 하시면서 또 불러가지고요? 그 밑에 내려와서 그 텐트 안에서 경계에서 작성하고 있는데 비번을 호출하더니 옆에 가서 지금 질문을 많이 못했다고. 아니면 내 생각에는 자기가 모르고 점수를 기록 안 해봤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죠. 다시 데리고 가서 묻고 그 얘기가 저희한테까지 들려요. 질문하고 답하는 게 다시 와서 얼마나 쫄렸을까? 그러니까요. 다시 부르면 쫄리죠. 요 자료는 이제 제가 내일 드릴 건데,
보시면 아까 크게 두 가지밖에 질문 안 해. 흉고 직경에 대한 거하고 수고에 대한 거. 이거를 지금 측정하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다 설명한 거예요. 어느 부위에서 1.2m죠. 지상부. 지상부 1.2m. 그 다음에 흉고 직경 재는 방법은 아까 여기 보시면 1.2 재고 고정각을 대고 이동각으로 움직여서 측정한다. 그러죠. 네. 그 다음에 흉고 직경은 몇 cm 이상부터 측정하는 거. 아까 몇 cm 이상? 6cm 이상. 6cm 이하는 뭐 제적이 거의 얼마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무시한다 이거죠. 쉽게. 그 다음에 직경이 수목이 분지될 경우 아까 1.2m 이하에서 갈라졌을 때는 어떻게 한다? 각각 한 번으로 측정하고 1.2m 이상에서 갈라졌을 때는 그냥 한 번으로 한다 이거죠. 손. 저쪽 끝에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하나. 어디요? 오른쪽 삼각형. 이거요? 아니 그 옆에 20cm 그 위에 우측으로 약간 5든 27 바로 위에 맨 오른쪽 끝에. 5든 이거요? 시간 나오는 거 있잖아. 시간 이거? 아래. 시간 나오는 거 있잖아 맨 밑에. 예, 이거요? 그거. 예. 아. 갑자기. 많이 안 써봐가지고 이거는. 그 다음에 아까 경사면에서는 어떻게 해요? 높은 쪽. 밑에서 재시면 안 돼요. 그럼 바로 감점이겠죠. 항상 보고 있으니까 감독관이 위쪽에서 재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울어졌을 때는 어때요? 수간과 이제 직각 방향으로. 나무가 이렇게 사선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수간의 직각 방향으로 준다. 타원형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타원형. 나무가 이렇게 타원형이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면 긴 쪽, 짧은 쪽. 이해되시죠? 네, 긴 쪽, 짧은 쪽 돼서 평균. 그 다음에 비대. 비대, 나무가 이렇게 뭐, 예, 이렇게 재버렸다. 그럼 위, 아래 재서 평균. 뿌리가 돌출될 때는, 예, 돌출된 뿌리, 여기서부터 1.2m. 된다. 그 다음에 괄약 범위. 6cm는 몇인가? 5부터 7이 아니에요. 6cm는 몇이에요? 6부터 7 미만. 왜냐면 6cm 미만은 거의 측정 안 하니까. 8cm는 7 이상 9 미만. 10cm는 9cm 이상 11cm 미만. 이제 이상은 포함되고 미만은 포함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11이다 하면 1에서 10.9. 아니 11이면 12로 적으시면 되겠죠. 네. 이제 여기 보시면 또 11번에 왜 경사지 윗면에서 측정하는가? 아까 벌채 지점이 어차피 경사지 그쪽이 벌채 지점이 되잖아요. 네. 제적표를 1.2m를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그 수관 제적표를 만들 때. 이 제적표를 만들 때 제적표 적용이 흉고직경 1.2m를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왜 2cm 괄약으로 측정하냐? 제적표가 아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2cm 괄약으로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아무리 보시던가요? 몇 개씩 안 물어보면 한 두세 개. 네.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 물어본 걸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직경 측정 시 외경 단경. 아까 이제 타원형일 때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고. 가끔 이상한 질문도 많이 해. 뭐 쓰러져 있는 나무 여기 있잖아요. 쓰러져 있는 나무는 어떻게 고사목으로 측정하지 않는다. 괄약이 뭐냐 이런 것도 그렇고 괄약이 뭐냐. 그러니까 막상 얘기하려면 좀 애매하잖아요. 2cm 괄약으로 괄약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측정된 자료 분석과 정리를 위해 일정 단위로 묶어서 일정 범위 계급으로 표시하는 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범위를 묶어서 일정 계급으로 놔둔다. 네. 다 설명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한번 물어본 적 있어. 편심생장이 뭐냐? 직경 측정할 때 편심생장. 이 편심생장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 나이테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이테 보면 한쪽은 넓고 한쪽은 이걸 이제 압축 이상제라고 하죠. 이렇게 얇다 이거예요. 나이테가. 이쪽은 뭐예요? 인장 이상제인가? 인장 이상제. 인장 이상제. 보통 나무가 이렇게 똑같이 퍼져야 되는데 이게 편심생장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넓게 생장한다. 이게 편심생장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경사지에서 나무가 이렇게 하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요. 네. 그러면 침엽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압축 이상제가 이렇게. 이해되시죠? 화렵수는 반대겠죠. 이런 식으로. 침엽수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 어떻게 된다? 압축 이상제. 그 다음에 화렵수는 반대, 인장 이상제. 잘 안 물어보는데 가끔씩. 그 다음에 수고 축공. 뭐 축고기 사용 시 주의할 점. 일단 축고기 사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둥고 위치에서 재야 된다. 첫 번째. 둥고 위치에서 재야 되고, 그 다음에 초두부하고 근원부가 잘 보이는 지점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나무 높이만큼 떨어져서 뭐 측정한다. 그런 내용. 원장님, 저 위에 있는 말이 똑같은 말 아닌가요? 침엽수, 활엽수. 저기 단계 반대. 반대인가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 전 반대입니다. 반대. 인장, 압축. 불어오는 방향이고 불어가는 방향의 인장 이상이니까 똑같은 말. 좀 이제 말을 조금 어렵게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침엽수는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오잖아요. 예. 불어오는 쪽, 이쪽이잖아요. 이쪽이 압축 이상제. 화렵수는 바람이 불어가는 쪽은 그러면 인장 이상제가 바람이 불어가는 쪽은 인장 이상제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건 좀 말을 좀 어렵게 적어놨는데 좀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아무튼 반대예요. 네, 반대. 침엽수는 불어오는 쪽이 압축 이상제. 화렵수는 그렇죠. 쪽, 불어가는 쪽. 예.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화렵수는 이 불어오는 쪽이 인장 이상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화렵수는 반대쪽이 인장 이상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람 방향은 똑같이 놓고 반대쪽. 침엽수는 불어온 쪽이 압축, 화렵수는 인장. 이것만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사진 곳에서 축고기 사용법을 설명하시오. 이게 수평거리로 재야 되는데
수평거리를 못 잴 때 조금 경사지에서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때 설명해 보시오. 그러면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서 잰다 해요. 그러면 수평거리를 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수평거리를 경사거리로 환산해서 하는데, 환산할 때 이 경사각도, 코사인 각도를 구해서 수평거리를 사거리로 환산해서 측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그 말이에요. 보시면. 경사진 곳의 측고기 사용법을 설명하세요. 둥고선 방향으로 측정된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수평거리를 취할 수 없을 때는 사거리와 경사각을 측정해서 수평거리로 환산한다. 네, 이런 식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축고기. 아까 뭐 준다고 했어요? 순토 축고기. 순토 하이트 미터. 뭐 이제 왜 둥고선에서 축고를 측정하냐. 하나만한 줄인데 뭐 오차를 줄이고 정확한 측정값을 보다 간편하게 얻기 위함이다. 초두부가 잘 안 보였을 때는 근처에 있는 나무를 잔다. 15분의 1, 20분의 1은 뭐냐? 15m에서 쟀을 때 수고, 20m에서 쟀을 때 수고. 이게 지금 특별한 게 없잖아요. 왜 20m에서 재냐? 이렇게 20m에서 재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 감독관이. 왜 20m에서 재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오차가 적으려면 나무 수고만큼 떨어져서 재야 되는데 지금 현재요 나무 수고 평균 수고 한 20m 정도 재기 때문에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20m 잽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는 뭐 크게 질문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예를 들면 좀 젊은 사람이 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약간 뭐 반말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반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몇 살이요? 물어본다거나 신상을 물어본다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평가자예요. 평가자니까 항상 그 감독관 존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채점하니까 좀 기분 나쁘면 뭐 5점 줄 거면 3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분 안 나쁘게 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1, 2점 차이가 크거든요. 1, 2점 차이로 떨어지신 분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간혹 이제 그런 것도 물어보기도 해요. 이제 뭐 기사 왜 준비하고 계시냐고. 그러면은 가장 뭐 이상적인 답변은 지금 산림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격증이 회사에서 필요해서 지금 뭐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여기 종이를 주는데 뭐 받침대 같은 거 주나요? 네. 딱판 줘요. 딱판. 저러고 뒤에. 밑에 판 줍니다. 판 주고. 그 감독관이 이렇게 들어가면 시간 체크하죠? 몇 분 들어갔다 나온가? 1시간 안에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아, 야간 그래요? 올라가시면. 아, 그래요? 흉고 수고는 1시간 안에 무조건 다 나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5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거 안 했거든. 그래갖고 올라갔을 때, 나왔을 때 시간만 체크했는데 지금은 그냥 무조건 1시간 안에. 다 빼더라고요. 요거 이렇게 양식 없습니다. 그냥 맨종이 주면 저희가 이 칸 그려가지고 썼습니다. 칸 그려갖고 해줘야 돼. 이것도 형태도 눈에 담아갖고 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를 재려면 위아래, 그러니까 위아래 적어놓고 흉고직경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쭉 번호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또 질문사항 없으시죠? 그러면은 저희 밥 먹고 와서, 이게 지금 기대하는 게 다 대장량하고 그렇죠. 인목 축척. 여기 적어가지고 나중에
그렇죠. 임목 재적을 따로 이제 계산하는 게 문제죠. 예. 여기 들어가서 이것만 측정하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그 임목 축척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거든요. 우리 그 시군별로 임목 축척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다 이제 산림청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 예를 들면 개발을 할 때 산을 개발을 할 때 임목 축척이 너무 높으면 개발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해당 시군의 150%가 넘어가면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또 이렇게 산림조사에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그 임업 직불금도 주잖아요. 직불금도 주려면 산림경영계획서를 무조건 작성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산이 있다. 내 산에서 임업 직불금을 받으려면 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돼. 그게 지금 이거예요. 이게 모든 산에서 뭐 벌목을 하든 개발을 하든 기본이 이 산림경영계획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뭐 산을 산다. 그러면 그 산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뭐 산만을 키워볼까 그러면 경영계획 물론 안 해도 돼. 근데 나중에 산불 나버렸어. 그러면 나 했는데요. 그럼 증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가지고 딱 내 산 조사해가지고 여기다가 산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산림과에서 승인을 해줘요. 그리고 길도, 임도도 내려면 이 경영계획서가 제출이 돼야 이렇게 작업노도 낼 수가 있어. 근데 그거를 안 하고 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법. 해서 이제 벌금이 몇백만 원 나와버려. 이게 내 산이지만 이 산지관리법이 좀 강해요. 벌채도 허가 받고 해야 돼. 대신에 무료로 심어줘요, 다 나무는. 예, 무료로 심어주고 하는데 내가 뭐 길을 내든가 뭐를 뭐 하려면 벌목을 필요하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경영계획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작업이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해줘요, 거기서. 예. 벌채도 지원해주는 벌채는 이제 지원 안 해주죠. 벌채하면 이제 파니까 어차피 산주 소득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지원 안 해주고. 예. 다른 질문사항 없으시죠? 그러면은 저희 근처에서 식사하시고 예. 오후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뭐 놔두고 가셔요.